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선생 이해용입니다. 저는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2025년도 학교별 수강생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전교권 아이들과 1등급이 좀 많이 수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머님들의 설명회를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학교별 특징이나 아니면 통합과학을 이렇게 들었는데 저렇게도 많이 듣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학교들. 자, 26년 내신 들어가시면 경기여, 중산, 보인, 보성은 제가 담당을 할 거예요. 내신으로. 한 강의 선생이 여러 개 학교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특징은 팀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연합반으로 전교권 아이들 팀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여기 있는 학교 중동희문, 단대, 진선, 숙명, 중대보고, 영동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제가 대충 11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 통합과학 흐름을 안다는 거예요. 올해가 개정 통합과학 처음 나왔습니다.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에 들어간다는 건 당연한 얘기로 알고 계시는 건데 과연 학교들이 개정으로 됐을 때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됐는지를 알고 있어야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적응하고 어떤 걸 못하고 어떤 걸 잘해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고 어렵습니다.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고 지금 예상하고 계신 어머님들은 여기는 학교 시험이 35분이에요. 문제는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7문제,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35분이라는 키포인트, 그리고 서술형 36점으로 가장 강남권에서 배점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 경기고 쪽은 35분 엔드 서술형을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경기고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경기여, 그 다음에 여기 진선여, 숙명여, 이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인데 제가 말씀 안 드린 학교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담당한 학교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학교들 시험 문제 어렵습니다. 전형적으로 통합과학이 어려워요. 전형적으로 객관식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어려운 학교 말씀드렸고 다음 자 중산고는 이미 소문이 자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서술형 출제 안 됩니다. 그냥 30문제 모두 다 수능형 고난도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중산고 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과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보성과 보인은 제가 송파 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 송파구에 있는 학교인데 보인은 제가 대치동에서 하고요. 보성은 송파 쪽에서 할 겁니다. 보인과 보성은 고난도와 그 다음에 중급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정도 수준으로 하고 보성보다는 보인이 좀 더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된다는 거. 다음에 단대부고 있습니다. 중산 다음으로 어려운 학교에 고난도 문제로 여기는 서술형이 출제가 됩니다. 중산, 단대, 중산이 좀 더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 중동이문 자사고는 학교 중인데 여기는 소소합니다. 올해는 소소하게 출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주 최고난도 문제는 한두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급 문제가 좀 많이 들어간 다음에 서술형 들어갔는데 그래도 중동이문은 자사고의 명문이기 때문에 학교 레벨이 있어서 고난도 문제는 파트별로 출제는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영동고는 학교의 특징입니다. 학교의 특징. 영동고는 기본 개념에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중대보고도 기본 개념에 충실을 해야 한다는 거. 자 학교별 특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교들은 제가 올해 담당을 했기 때문에 학교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과연 우리 아이가 어느 쪽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올해 보니까 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공부 잘해. 막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하고 영재고 준비하고 막 과거 준비했더니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 정도 하고 이제 내년에 딱 들어가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문제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왜? 막 서술형 쫓기지. 객관식 하는데 객관식 하나 걸리니까 막 거기에 집중하고 막 들어가지. 왜? 버릇이었으니까. 자, 애들 막 공부할 때 이 문제 내가 끝까지 풀어봐야지. 수학 강해. 난 과학 강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는 거예요. 실전 대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방학 특강 때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서 내년에 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겁니다. 까칠한 말장난. 문제는 뭐냐면 보기 30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중에 10문제는 어렵지만 나머지 20문제는 소소한 중급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는데 보기를 좀 까다롭게 꼬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잘 못하고 하는 애들이 그 말에 팍팍 속아요. 특히 수학 잘하는 친구들 막 거기는 왜 개념 정리가 안 됐는데 막 우리는 이론적으로 풀고 다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말장난에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실전 모의고사에 같이 넣어서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시간이 바빠. 국어 해야지, 영어 해야지, 수학 해야지, 과학 해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닉은 잘하는 친구들을 제가 한다는 얘기 아니라 중하위권 아이들은 어려워요. 왜? 통합과학이 쉽지가 않거든. 왜? 물안, 화환, 지환, 성환이 다 내려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제가 강의를 하고 나서 아니면 클리닉 별도로 하는데 수업 외적인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이들과 시간 맞춰서 혹시나 제가 시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조교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서술형. 자, 서술형이 출제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서술형은 말 그대로 단답형이 아니라 글을 써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는 매주 제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 고난도 킬러 문제는 당연히 나가야죠. 킬러 문제. 중하위권 아이들은 힘들겠지만 그러나 상위권 아이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난도 킬러 문제가 등급을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2등급이 목표면 이건 문제 없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상위 등급 1등급이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해야 됩니다. 왜? 등급은 고난도 킬러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통합과학은 여기 파트별로 나눠져 있지요. 자, 지구과학도 있고 생명도 있고 물리도 있고 화학도 있습니다. 자, 고난도는 물리화학에서 대부분 다 출제가 돼요. 물리완 문제, 화학완 문제.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작년, 재작년까지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애들이 물리완도 선행하고 화학완도 선행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물리완이나 화학완은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통합과학이 수능에 출제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방학 동안 쉬운 과목이니까 집어 던지고 우리 아이는 물리하고 화학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서 통합과학 해야지 박살납니다. 왜? 통합과학이 물안화환 수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리하고 화학만 하고 들어오시면 생명지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하관도 생명환도 다 생명환, 생명투, 지하관, 지학 다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물리환이나 화학환을 선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학과 생명도 해야 통합과학을 적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방학 동안 특강을 준비하십시오. 내년에 상위 등급을 원하신다면 단 물리나 화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세요. 단 이 중에 하나 하시고 통합과학을 따라오셔야. 왜? 통과를 수능해 보는 거지 이걸 수능해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물화생지를 다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다 날아갑니다. 지학, 생명, 화학 파트 암기 파트가 있어요. 특히 지학하고 생명 암기 파트에 수학 잘하고 과학, 물리화학 잘하는 친구들이 암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암기를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수업 전후로 해서 구두 테스트는 별도로 진행을 해서 암기는 매주 테스트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차별 빈도. 저는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6회차부터 9회차까지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 9회차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10회차. 제가 대부분은 다 10회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전범위 이제 자 끝날 때쯤 돼서 이제 2월 말이 되면 끝나요. 그럼 이제 학교 들어가면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 배운 거 배웠으니까 끝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9회차와 10회차는 통합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설명을 하고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매주 1회씩 지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는 진도별로 하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 9회차와 10회차는 전범위 실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하고 제가 여기서 적지는 않았지만 자 그래서 제가 담당하지 않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는 1학기 중간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제가 5개 정도는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단 제 수업을 참석하는 경우에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차별 수업거리. 자, 수업 30분입니다. 자, 제가 시간을 6시에 시작하는 반도 있고 2시에 시작하는 반도 있는데 30분 동안은 킬러 문제 풀이 할 거예요. 파트별로. 그리고 서술형 테스트는 30분 안에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앞에 오는 친구들. 좀 미리 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서술형은 여기 앞에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끝나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리닉입니다. 제가 2시에 지나가는 바는 5시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수업 때문에 클리닉이 바로 안 돼요. 그런 친구들은 매주 가능한 시간에 와서 클리닉을 하면 되고 제가 6시에 진행하는 반들은 수업 끝나고 바로 클리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업이 끝나면 저녁 9시쯤 되니까 뒤에 1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날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파트별 출제 유형인데 여긴 제가 꼼꼼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꼼꼼히. 물리 파트. 역학. 물리 잘해. 물리만 선행했어. 쉽습니다. 다이오드. 여기는 새로운 파트예요. 새로운 파트. 물 안에 안 들어가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다이오드 파트는 새로운 파트로 암기형과 고난도가 출제가 된다는 말씀. 특히 중상고 같은 경우는 물투에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다이오드 파트 새로운 파트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발전과 자기장은 물리완에 있는 문제입니다. 물리완 선행한 친구들은 괜찮아요. 자, 방학 동안에 물리완 선행 안 할 친구들은 이쪽 파트가 조심해야 되고, 물리완이 어려워요. 어차피 물리가 문화생제 중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잖아. 자,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잘하지만 안 되는 친구는 어렵다는 거. 물리완 수준으로 고난도 문제 방학 동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수업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했어요. 고난도 파트 위주로. 화학도 어렵습니다. 화학. 자, 화학 결합은 조금 괜찮은데 이 파트 중에서 중화 반응 파트가 있어요. 여기 화환의 양적 관계라는 파트입니다. 중화 반응 파트 최고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최고 난이도로. 여기도 화학 선행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최고 난이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학 특강 때 고난도 문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학입니다. 암기예요, 암기. 지구 시스템, 뭐 기후 변화, 뭐 다 암기 파트예요, 암기 파트. 근데 암기 파트인데 지구과학 완순으로 나오는데 암기는 암기인데 그래프가 나와요. 지학은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어려워요. 암기시키고 나서 수능 기출 문제 유형으로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역시 암기 파트입니다. 암기 파트인데 생투 파트가 들어가요. 생태계라든지 유전 쪽, 진화 쪽은 생투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투의 고난도 문제가 좀 내려오긴 하는데 그나마 방학 동안에는 문화생제 중에서 생명이 조금 준비하기는 쉽습니다. 암기를 좀 하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신 1등급 완벽 대비 모든 강사들이 다 열심히 하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꼼꼼한 학생 관리. 자, 제 교재는 수업 교재 1권, 숙제 교재 2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숙제 교재에는 까다로운 문제, 보기를 장난하는 문제, 자, 수능형 고난도 문제, 서술형 문제가 파트별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교재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과제 중에 가장 좋은 게 이겁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1은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과제로 나갈 거고요. 레벨 2 유형은 제가 뒤쪽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레벨 2 교재는 다른 어디 가도 없어요. 어디 가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레벨 2 문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클리닉은 제가 진행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일에 실전 모의고사 진행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아이들이 적응을 해야 돼. 배우면 방학 동안에 통과 한번 훑어보자 안 됩니다. 수능 과목을 훑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네, 제대로 실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일에 파트별 진행으로 누적으로 실전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클리닉 말씀드렸죠. 개별 클리닉 진행하고 현재 총 수강제 중에 1등급은 1, 2등급 한 60% 이상 진행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제부터는 제 교재입니다. 교재. 자, 교재가 객관식으로 돼 있어. 줄이 다 답이 다 있어. 모든 선생님들의 교재들은 학교 출판사 나오는 것도 다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이 집중이 안 돼요. 왜 답이 다 있으니까 이러고 끝납니다. 제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글씨는 답이에요. 없어요. 제 교재의 70%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정도는 글이 들어가 있어요. 쉬운 것들은. 자, 고난도 파트들은 이렇게 제목 문제 1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유도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답을 드린 거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야 돼요.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쓰고 귀로도 들어야 그게 머리에 남죠. 그래서 이 파트는 숙제로는 답이 나가지만 자, 수업할 때는 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저 뒤에 있는 친구들 졸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제가 목소리가 커요. 네, 졸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수업 교재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서술형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많이 못 봐요. 왜?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쫓기기 때문에 테스트는 집중적으로 고난도 파트만 제가 한 5문제 내지 서술형을 볼 건데, 자, 이 파트는 산화완원 파트입니다. 산화완 파트 문제 주고 밑에 가서 이렇게 보기 새끼 문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저거와 관련된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술형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문제 매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파트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돼요. 아이들이 요거 풀 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 적응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중에 여러 학교들이 어려워요. 자, 경기고는 타임어택입니다. 35분. 객관식 20문제, 서술형 6문제 내지 7문제. 35분 안에 감당 못합니다. 100점이 없어요. 올해 100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해 중간부터 다 1학기, 2학기 합쳐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100점이 없는 학교예요. 여기는 왜 100점이 없어요? 서술형 35분. 35분에 서술형 36점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처음으로 SNT 원장님과 함께 경기고 통합과학반을 만들었습니다.
경기고는 경기고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듣지 마세요. 웬만하시면 없어요. 경기고 통합과학 이 반은 방학 특강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밖에 안 하니까 여기 와서 들으십시오.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은 어차피 그냥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는데 얘가 만든 타임어택 35분 실전 모의고사 객관식과 서술형 합쳐서 경기고 유형으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표는 경기고 반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고난도 킬러 문제. 이거는 객관식 문제 위주로 고난도 킬러 문제 하는 반입니다. 중상고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으셔야 돼요. 고난도 킬러 문제. 기본 문제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중상고는 30문제가 출제되는데 다 그냥 반대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고난도예요. 다 그냥 고난도. 그래서 학교에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가 여러 학교 있는데 그 학교들은 요거를 하셔야 돼요. 고난도 킬러 문제. 기본반 가시면 안 됩니다. 연합반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고난도 킬러 문제반으로 와서 들으십시오. 네, 다음에 고난도 킬러 문제 앤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과 같이 출제되는 학교들이에요. 단대, 중동, 휘문, 기타 등등등 모든 학교들은 서술형이 다 출제가 되니까 고난도 문제는 여기서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단 아이가 중하위권이면 이 반은 안 어울려요. 중하위권은 단 아이 목표가 1등급 목표다 아니면 2등급 초반까지는 목표다 하면 이 반을 들으셔야 됩니다. 개념반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개념반은 없느냐? 있습니다. 여기 개념반, 통합과학 개념, 상위 등급 대비반 여기 있습니다. 시대인재 시간을 하고요. 다음에 자 송파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를 안 나오셔도 돼요. 제가 시간표 짜놨으니까 여기 다원 송파 쪽에서 이렇게 개념반 진행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이걸로 따라오는 반들은 중하위권 아이들은 고난도 킬러 문제반 오시면 안 됩니다. 경기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을 들어오셔야 돼요. 시간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안 되면 경기고는 요 둘 중에 반 중에 통과 고난도 서술형 문제반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경기고는 무조건 서술형 반이니까 중상고는 다시 말씀드려 통과 고난도 킬러 문제 객관식으로 들어오시고 안 되면 여기 통과 고난도 서술형 문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개념반은 여기 와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멀리 오지 마십시오. 송파 쪽은 멀리 오지 마시고 여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을 정해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단 경기고 반과 통과 고난도 서술형은 대치동에 반이 없습니다. 왜? 저렇게 하면 인원이 많이 안 모여요. 왜? 이렇게 하면 다 고난도만 하니까 다 오픈반으로 하시잖아요. 여기는 정말 고난도를 위한 반입니다. 상위 등급을 위한 반이니까 중하위권은 이쪽으로 오시고 고난도는 이쪽으로 오시고 경기고는 이 시간표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설명에는 자 간단한 거예요. 빨리 강의를 안 하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너무 빨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문자 주시면 제가 저녁에 시간 맞춰서 어머니들께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은 통합과학은 스쳐가는 과목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수능에 들어가고요. 올해는 처음 시작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소소한 학교도 있고 고난도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아니에요. 대부분 학교들이 어느 학교든 다 고난도로 출제가 될 거예요. 왜? 이제 수능으로 가야 되니까. 올해는 그냥 소소하게 간 학교들이 대부분이지만 내년에는 아닙니다. 고난도 문제 하셔야 돼요. 물리, 화학, 생명, 지학 네 과목이 다 완과목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단 물안이나 화환 진행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방학 동안. 단 통과는 절대 놓치지 말고 준비를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통합과학 강사 이혜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